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행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8.2km 중 3.67km는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사업 책임감리원으로 건설에 참여하였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경험하였던 침매 터널 건설에 대한 정량 기술적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가덕도와 대죽도를 연결하는 침매 터널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부산 신항으로 출입하는 화물선과 진해 군항으로 출입하는 군함, 잠수함의 항로상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침매 터널은 2004년 12월 10일 착수하여 2010년 12월 9일 72개월 공사기간으로 완공된 사업이고, 공사는 공정병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시공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여 건설 후 40년간 운영 후 정부에 이관토록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침매 터널에 관하여 설명드리면은, 침매 터널이란 제작한 함체를 물에 띄워 하저나 해저 제위치에 침몰시킨 후 수중에서 함체를 연결하고 함체 외부를 사석등으로 대메우게 하여 터널을 보호하여 만드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침매 터널은 수중에서 건설되므로 함체의 부력으로 인하여 지반에 미치는 하중이 적어 연약 지반상에도 설치 가능하며 치마, 부등치마에 대한 허용 한도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된 침매 터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럽 등지에서 많이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침매 터널이 있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용하는 직경 10m 내외의 철제 원형 감각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를 쳐서 도로나 철도의 터널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 거제간 침매 터널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박스 형태의 터널이 되겠습니다. 침매함 제작을 위한 드라도크는 통영시 안전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하였습니다. 침매 터널 총 연장은 3,670m이고 제작된 함체로 시공되는 길이는 3,240m, 현장 제작 430m로 되어 있습니다. 함체당 길이 180m는 22.5m 8세그멘트로 연결토록 되어 있고, 폭은 침매 함체의 폭은 26.46m, 높이는 9.97m, 중량은 47,455톤이 되겠습니다. 제작 함체 수량은 18개로 연장 3,240m에 해당하고, 드라이독 규모는 침매 함체 5개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도록 길이는 474m, 폭은 145m, 바닥 엘리베이션은 해수면 이하 마이너스 11.15m로 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만 1,00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침매 함체 제작은 드라이독 형태의 제작장에서 18개의 침매 함체를 4회에 나누어 제작하고 드라이독에 물을 넣고 침매 함체를 부양, 예인, 계류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개 함체의 제작은 8개의 22.5m 세그멘트로 분할하여 제작하였고, 길이 180m 함체 제작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함체당 제작비는 약 2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8개의 세그멘트를 일체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 32개소의 포스트 텐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함체 제작 시 각 세그멘트 사이 컨스트럭션 조인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터스톱을 설치하고 2차 지수제인 오메가실도 설치됩니다. 콘크리트 침매 함체 외부 방수는 콘크리트 면을 청소 보수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후속 공정인 폴리우레아 도포를 2회에 걸쳐 2mm로 두께로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 가스켓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 가스켓은 침매 함체 연결부에 설치되어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1차 지수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침매 터널 침설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 집안의 치마가 발생될 수 있고 침매 함체 콘크리트의 크립 발생 또는 온도의 영향, 지진 등으로 인하여 침매 함체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 조인트는 높은 탄력과 내구성, 다기능을 갖춰 중요한 자재가 됩니다. 실적과 신뢰성 있는 일제 요코하마사 제품을 부산 거제간 침매 터널에서는 사용했습니다. 함체 연결 전 폭이 375mm인 진화 가스켓 조인트는 함체 연결 시 발생되는 함체의 축방향 수압 약 5,000톤에서 8,000톤까지 발생되는 수심에 따라 이제 축방향 수평 압력이 달라지죠. 그 수평 압력에 따라 진화 가스켓은 190mm로 압접됩니다. 다음은 독구 내부에서 제작된 침매 함체를 부양하고 예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구 내부에 독구 게이트에 설치된 주수 발브를 열면은 바닷물이 독구로 유입하게 되고 독구 내부 수위가 해수면과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주수전 침매 함체 내부에는 6개소의 바라스트 탱크가 있어 여기에 물을 채워 함체가 부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수가 끝나면은 함체 내부에 대해서 상세한 누수가 있는지 검사하고 누수가 있을 경우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류장으로 함체를 이동하기 위하여 함체의 부상은 함체 내부의 바라스트 탱크 내부의 물을 배수함으로써 침매 함체가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높이 약 35 내지 40cm 될 때까지 부양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독구에서 침매 함체를 계류장으로 예인하는 모습입니다. 침매함 계류와 해저에 고정시키기 위한 석션 파일 설치 모습입니다. 석션 파일이란 해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로서 부산 거제간 침매 터널 현장에서는 직경 10.5m, 길이 8.5m 철근 콘크리트관, 상판이 있는 관입니다. 를 이용하여 파일 내부 물을 강제 배수시킬 때 발생되는 파일 내외부 수압차, 우리는 이걸 석션 압력이라고 합니다. 수압차를 이용하여 해저 집안 속으로 이 파일을 압입시키고 압입시킨 이후에 석션 파일에 대한 자중과 파일 주면 마찰 저항 등을 이용하여 함체 계류 시 요구되는 견인력을 확보토록 하는 장치입니다. 점성토층에서 앙카 역할을 하는 견인력은 테스트 결과 약 193톤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계류장에서 함체의 운송 침설 시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침매 함체 침설을 하기 위하여 계류장에서 침매 함체를 설치 장소로 운송 준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통영 계류장에서 현장까지 운송거리는 약 36.5km, 운송 소요시간은 약 8시간, 현장 운송 즉시 침설이 시작되므로 현장 침설 시간대, 즉 파도가 가장 잠잠한 시간대에 맞추기 위하여 계류장에서 출발 및 운송은 주로 야간에 수행되었습니다. 침매터널 구간 연약지반 계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매터널 구간의 해저 심도는 약 마이너스 20m에서 마이너스 35m까지 다르고, 연약한 점성토 모래 자갈층이 기반함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점소층 두께가 약 30m 정도나 됩니다. 침매터널은 부력보다 약간 무거운 하중으로 해전면에 작용하므로 하중 여행이 크지 않으나 장기적인 안밀 치마와 크리프 치마에 대한 부등 치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연약 지반을 개량하여야 했습니다. 샌드 콤팩션 파일 공법은 사질토 또는 점성토 지반에 모래를 압입하여 대구경의 다져진 모래 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지반 지지력의 증가, 압축 심화 저감, 액상화 방지, 수평 저항력 증가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딥 시멘트 믹싱 공법 또는 심축 혼합 공법이라 부르는 점성토로 구성된 연약 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깊은 심도까지 지반 내에 고화된 계량체를 조성하는 공법으로 단기간 강도 발현, 심화 방지에 효과적인 신뢰성이 높은 연약지방 계량 공법입니다. 시멘트량은 큐빅미터당 175kg, 워터 세멘트 레이셔는 0.8, 비압비를 사용하였었습니다. 침매터널 심층 혼합 공법 계량 구간에는 해성 정섬토가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연약지반 계량 전 심해 작업에 대한 적합한 자항식 호포 준설선을 네덜란드로부터 임대하여 준설에 사용하였습니다. 자항식 호포 준설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침매암체 구간 준설은 굴착 심도가 깊어서 주로 펌프식 준설선과 그래브 준설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준설 굴착량은 약 250만 큐빅미터이었습니다. 최신형 자항식 호파 준설선은 최대 준설 심도 50m 정도까지 24시간 연속 준설 작업 시 일일 준설량은 약 4만 유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준설이 끝나고 침매암체 놓이는 장소에는 바닥을 고르게 하여주고 또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기 위해서 자갈층을 포설을 합니다. 이 자갈층의 엘리베이션의 허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수준으로까지 정밀 포설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고, 함체 180m 함체 6개소에 콘크리트 기초 패드를 설치하여 함체를 계획된 지반고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침매암체 침설은 함체 내에 있는 6개소의 바라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가면서 서서히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전에 설치된 함체와 수압으로 접합하게 되는데 접합점 잠수부가 접합면에 조개 등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직 수평으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침설 시에는 유입하고 0.4m 이하로 바다가 아주 잔잔한 상태에서 침설을 시행하였고, 침설 수심이 48m인 경우 함체 하강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함체 간 연결이 정확지 않을 경우 진화 조인트에서 해수 유입이 발생될 수 있어 이럴 경우는
함재를 다시 분리하여 재시도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함재 침설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침매함체가 침설 연결되면 침매함 부상 방지와 선박 등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석으로 대매우기 하고 피복석으로 함체 상부를 보호토록 합니다. 함체 피복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피복 브록 설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함체 설치 연결 작업 후 함체 내부에 바라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함체의 부력으로부터 안정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침매함체 설치 작업은 주요 작업은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매 터널에 소요된 콘크리트 양은 약 44만 큐빅미터가 됩니다. 콘크리트의 여러 주요 요인은 염해에 대한 것과 탄산화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매 터널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내구성 설계에 대한 사항은 최신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듀라크리트에 의해 수행하였습니다. 듀라크리트란 듀라블 콘크리트, 즉 내구성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기존 아스토, BS, 유로 코드는 콘크리트의 피복, 물과 세멘트 비율, 최소 시멘트량, 균열폭 제약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듀라크리트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대 염화물 확산 계수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시험에 의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배합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 탄산화에 대한 저항, 최소 피복을 제시하여 또한 구조물의 수중부, 비말대, 대기부 등으로 분류하여 확률론적 계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에서 염소이온의 이동속도는 콘크리트 미세균열과 결함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데 착안하여 염화물 이온 확산 계수를 지표화하여 내구성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생산관리에 큰 지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은 염화물이나 산소, 물과 접합하게 되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어 녹이 발생하게 되면 녹의 부피가 커져서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커지면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되는 것이 콘크리트 열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수 중에 설치되는 침매 터널은 높은 수밀성은 요구되지만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철근 부식 속도는 현저히 늦습니다. 교량 구조물의 비말대 구간, 대기 구간은 이에 따라 아주 낮은 염화물 확산 계수가 요구됩니다. 또 세굴 보호공, 피복석 등에 사용되는 묵은 콘크리트 경우 염화물 확산 계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소요 강도만 충족하면 되게 하였습니다. 침매함체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비는 설계 기준 강도 35메가파스칼, 시멘트는 염화물 확산 및 수화열 저감 특성이 우수한 고로스라고 세멘트를 사용하였고 프라이애시는 20%, 시멘트 양의 20% 정도, 워터 세멘트 레이쇼는 35%, 시멘트는 약 큐빅미터당 313kg을 사용했으며 프라이애시는 78kg을 사용했고 혼화제도 사용해 바 있습니다. 침매함체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벽체와 슬랍을 같이 짓는 그런 방식을 아니라 하나의 세그멘트 콘크리트 2260큐빅미터를 바닥 벽체 슬라브를 연속해서 시공 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24시간 연속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타설된 콘크리트 온도의 최고 온도를 65도 이하로 하였으며 온도 균열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내부 또는 외부 간의 온도차는 20도 이내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프리쿨링 및 아이스 플랜트를 운영하여 혼합용수 대신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생산된 콘크리트 온도가 15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골재의 가열 또는 침매암체의 보온 장치를 하여 제작장의 천막 설치, 온수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침매암체 콘크리트 양생 온도 기록표입니다. 프리쿨링 미적용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최고 온도는 65도까지 올라갔고, 프리쿨링 적용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일반적으로 40도 내외가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침매 터널로 계획하였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매 터널 공사비는 일반 교량 건설비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정도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또 가덕도와 대죽도 구간 침매 터널이 설치되는 구간은 외해로서 파고가 9.2m나 되는 심한 높은 파도가 치는 지역이고, 해저 지반은 해성 점토 지층이 30m나 되는 그 지반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해저 수심은 최저 48m로서 지금까지 건설된 침매 터널 중 세계에서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공사에 대한 시공 경험도 없어 외국 기술진과 장비를 임대해 와야 하는 사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침매 터널 구간은 부산 신항으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의 항로이며 진해 군항으로 출입해야 하는 군함과 잠수함 항로로서 해군 작전 지역입니다. 교량으로 건설 시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충돌 방지공을 추가 건설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항로 운영에 지장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거제를 차량으로 가는데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는 4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렵고 처음인 침매 터널을 성공적으로 완공함은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자랑이며 건설에 참여하셨던 많은 건설인들의 노고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